한국 문학의 위기까지도 거론되는 지금, 최근 한국 작가들이 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고 하나의 장르로 한국 문학이 자리 잡아가기도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국내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는 매년 그 성장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시라는 게 상대적으로 짧은 문장 속에 감성을 담아내기에 SNS로 상징되는 단문의 시대에 적합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집 판매량을 보면 2014년까지만 해도 매년 줄어드는 등 위기감이 팽배했었습니다. 이러한 시문학의 반전이 이뤄진 이유 중 하나는 SNS의 활성화와 더불어 생활 속에 시가 들어온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하철을 탈 때,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게소, 화장실에서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 익숙한 곳 많은 곳들에서 시를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에 파고드는 문학은 우리의 문화적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까. 오늘은 이러한 한국의 생활 속 시문학을 조명한 미국 아틀라스 옵스쿠라의 기사를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제목은 한국의 거리와 지하철에서 시는 평범한 광경에 녹아든다. 안개가 자욱한 7월 서울의 아침, 76세의 무대 씨는 지하철 세전력 벤치에 앉았다. 습한 여름 더위 속에서 그는 외로운 겨울 장면을 상상한다. 1970년대 깜빡이는 촛불을 벗삼아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성. 저는 외로움에 대해 쓰고 싶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김승열이지만 큰 것은 없다는 뜻의 필명을 사용한다. 필명에 대해 묻자 그는 단순히 나는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서울 곳곳의 공공장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30년 동안 그는 산길과 보행자 전용 도로에 자신의 시와 다른 아마추어 시인들의 작품을 프린트해 게시했다. 시를 프린트한 종이에는 순수 아마추어 시인의 공유 컬렉션이라는 레이블이 붙어있다. 이 때문에 그가 붙인 시들이 도시가 후원하는 공동예술 프로젝트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공공기관과는 상관없는 것이며 단지 그가 기념하고 싶은 친구나 지인에게 올리는 시였다. 정식으로 작품을 출판한 적이 없는 무대 씨는 말한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시를 전시하고 싶었습니다. 출판에 대한 유혹은 달콤하지만 저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읽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수십 년 전, 한국은 농업사회에서 급속한 현대화가 진행된 국가로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 중 하나로 변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시는 공공장소 등에서 전혀 기술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영속하고 있다. 호스텔의 방안과 식당의 창문, 자연 산책로와 유원지, 휴게소, 심지어 도시 광고판과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서도 시를 볼 수 있다. 서울시 문화국의 하명우 씨. 그는 현재 서울 지하철역의 스크린도어에 수천 개의 아마추어 및 전문 시를 전시하는 팀을 이끌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진행되었고 서울의 지하철역은 300개가 넘는다. 대부분의 현대 한국인들은 매우 바쁩니다. 우리는 시를 일상생활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찾고 싶었고 그래서 스크린도어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가 만일 그러한 방법들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바쁜 한국인들의 대부분은 시를 읽지 못할 것 같은 위기감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시의 나라다. 수세기 동안 시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고대의 한국 귀족층인 양반은 왕조가 시행하는 시험의 일환으로 시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견해에 대한 코드화된 논평을 표현하기 위해 시를 썼다. 20세기 일제 강점기 동안 시인들은 자신의 펜으로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했고 한국의 민족문화와 언어에 대한 정체성을 시를 통해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러한 역사적 전통은 희미해져 갔다. 이러한 시의 나라가 전국 곳곳의 일상에서 부활하고 있다. 서울 메트로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열차와의 충돌 위험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는 안정장치를 마련했다.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마무리되어 갈 쯤인 2008년 문학평론가 겸 교수인 김재용 씨는 정부에 스크린도어 부착 광고 숫자를 줄이고 그 공간을 시로 채울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은 2016년에 발행된 서울N이라는 잡지에 잘 묘사되어 있다. 김재용 교수는 말한다. 시를 게재한다면 시민들의 문학적 감성을 고양시키는 데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최근 지하철을 타보면 과거 광고가 차지하던 자리가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는 모습을 흔하게 봅니다. 이는 오프라인 광고 시장이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 지하철 광고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텐데요. 실제로 지하철 광고 시장은 2003년을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더 큰 위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광고는 분명 수익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어차피 줄어드는 시장 속에서 남는 자리가 있다면 스크린도어뿐 아니라 이러한 빈 공간에도 이러한 문학작품들을 게시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대중교통은 공공재에 가까운 우리 공동의 자원이 아닐까.
아마추어 시인들은 자신의 작품을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부의 경연대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대회에서는 몇 가지 출품작을 선정하고 이를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에 게시한다. 올해 2020년에만 약 3,000명의 시민이 참여할 정도로 이 경연대회 열기는 뜨겁다. 제출된 시는 익명의 심사위원단이 심사한다. 스크린도어에 게시되는 작품 기준은 문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여기에 대중의 관람 적합성을 고려해 평가된다. 서울시 하명우 씨는 심사위원들은 치유나 진정성이 있는 시를 선택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과거에 받았던 호된 비판을 다시는 받지 않기 위해 전 과정을 좀 더 세심하게 살핀다고 말한다. 지난 2017년 형편없는 아마추어 시나 부적절한 내용의 시가 공공의 공간을 파괴한다는 민원들이 제기됐다. 당시에는 서울시가 게재한 시를 패러디하는 현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적이 있다. 관람 적합성이 더해진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김재용 교수는 시를 문학적 유형으로 책에만 국한시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문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이상옥 씨는 시의 생존을 위해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예술은 항상 그 시대에 맞게 진화해 왔습니다. 시의 경우 신라와 고려시대에는 향가가, 조선시대에는 시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한반도에는 이런 시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한국에는 지금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시가 필요합니다. 2004년 이 시는 디지털 카메라와 시의 합성어인 디카시라는 새로운 장르를 고안했다. 디카시는 사진과 더불어 문자 메시지 길이의 텍스트를 융합해 작품을 만들어내는 장르다. 이 작품은 순간의 시라고도 불린다. 이 용어를 만들면서 그는 시인이 글을 쓴 후 그 즉시 친구와 가족에게 작품을 보내는 것을 상상했다. 76세의 아마추어 시인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새로운 공공장소로 확장할 계획이다. 그는 한강을 따라 시를 게재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모이는 트렌디한 구역인 홍대 지역은 물론이고 아파트 단지의 공동 구역에도 좋은 시들을 알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는 그의 노년이 이러한 작업을 멈추게 할 것을 걱정한다. 젊은이들이 제가 가진 생각에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아마도 30년간 제가 한 이 작업과 새로운 계획들은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그는 말한다. 현재 그는 여전히 시를 쓰고 많은 사람들을 왕성하게 만나고 있다. 그런 과정들에서 그는 수많은 작품을 전시해준 다리 옆 국수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친절한 영혼을 발견하곤 한다. 그는 말한다. 국수가 무척 맛있었던 그 집의 식당 벽은 이제 시로 덮여 있습니다 라고 말이다. 문학, 예술의 생활화. 저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문화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문학의 사례는 우리에게 하나의 시사점과 방향성을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온 서울 지하철의 예술역화는 그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팍팍한 일상 틈틈이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문학, 예술이 좀 더 생활 속으로 들어와 주기를 바라봅니다.